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4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주말이 얼마 전에 끝난 것 같은데 벌써 다시 주말이 찾아왔죠. 이번 주에 생각보다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사무실 올 때도 차도 덜 막히는 것 같고 이번 주에 쉬는 친구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장 흐름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1.57%의 코스피의 상승이 나왔고,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장중에 물론 출렁임은 있었지만 그래도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2%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금융주도 강세를 보여주었고, 네이버하고 카카오 오랜만에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게임주의 강세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펄어비스부터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까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진단키트였죠. 어제 강세를 보여주었던 시젠을 중심으로 많은 진단키트 관련주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굉장히 양호한 마무리를 보여주었네요.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래도 어제는 1000억 미만의 아쉬운 수급이었었다면 오늘은 모두 2000억 규모의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지난 1월 12일이었죠. 이때 이후로 모처럼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1월 17일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3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1월달만큼은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SK 하이닉스 쪽으로 많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50만원을 돌파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오늘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기관도 전반적으로 1월 말부터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저점을 다진 뒤에 이제는 상승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일단 금융주가 4개나 포함이 되어 있죠. KB,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도 합치면 5개네요. 그리고 기관도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위메이드, 크래프톤, 하이브,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외국인은 금융주를 중심으로 많이 매수를 했다면 기관은 2차전지와 게임주, 이쪽으로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S&P 500이 어제는 마이너스 2.4%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3.7% 급락이 나왔고, 다우지수는 1.4% 하락이 나왔죠. 자,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지난 4거래일 동안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올지 그 흐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변동성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스닥으로 볼게요. 나스닥을 보시면 하루에만 거의 3% 가까이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월달 한 달 동안에도 이런 변동성, 이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저점 라인들, 여기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1월달 나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까지 모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의 하락폭은 거의 경제 위기 당시만큼 많은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봤을 때도 지난 저점 라인이 한 차례 강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두 번째는 기업들의 실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페이스북이 메타하고 넷플릭스, 이 두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테슬라라든지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까지 다수의 종목들의 실적이 더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스닥이 3%가 넘는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를 보면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 1%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설날 연휴 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글로벌 증시의 상승폭이 오늘까지 일부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미국 시장과 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어제 나스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종료 이후부터 나스닥 선물지수는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아마존의 실적 발표, 4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매출은 9% 증가를 보여주었고 순이익은 1년 전 대비 2배의 증가를 보여주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물론 순이익이 2배의 증가를 보여주었는데 아마존의 리비안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리비안이 기업 공개를 했고 그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폭을 봤을 때도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와 함께 시간외에서 23% 급락이 나왔었고 장중에도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때문에 나스닥 전체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외에서 아마존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함께 나스닥 선물지수도 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도 어쩌면 코스피에도 나스닥 장중 흐름보다는 실시간 선물 흐름 그게 조금 더 지수에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7.8% 급락이 나왔었는데 어제예요. 그런데 시간외에서는 1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스냅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종목도 장중에 23% 급락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와 함께 시간외에서 59%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크게 급락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도 크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코스피에도 전가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이 크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반영이 되었었잖아요.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수의 등락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미국의 대표 팡 기업들 아마도 대부분의 실적 발표를 마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 나스닥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코스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V자 반등보다는 2월 한 달 동안에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도 2월 달에 조금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마찬가지의 흐름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 보시고요. 저라면 이 변동성 구간을 활용해서 분명히 2월 달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때를 활용해서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 예를 들어 1분기는 아니더라도 2분기, 3분기 넉넉히 본다면 하반기쯤 되겠죠. 그때 우리가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실적에 기대되는 기업 위주로 매수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아마도 여러분들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물타기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그 종목이 분명히 1월달 구간 내에서 약세의 모습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따른 물타기 시점을 아마 재고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신규 매수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고려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아마도 손실 중이라면 빨리 플러스로 전환시키고 싶고 빨간불로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앞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로 여러분들 성장 산업을 투자했었고 지금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그때 실적 증대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면 저는 충분히 물타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반대되는 종목이다 혹은 성장성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위치가 다소 애매한 구간이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오히려 물타기보다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2분기 혹은 하반기 내에서 더욱더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신규 매수가 되겠죠.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손실 종목은 손실 종목대로 놔두되 조금 더 빠르게 주가의 방향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쪽으로 신규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내가 만약에 물타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손실률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 시드로 봤을 때는 계속 손실 중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신규 매수했을 경우에는 내가 정말 실적에 기반한 종목을 매수했고 또 적절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면 약간의 시간적인 요소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자금이 묶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원활하게 자금을 굴릴 수가 있고 또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급락장이 나온다면 그런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락장에서는 자금이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위주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래도 뭐가 됐던 간에 잠깐 월봉으로 볼게요. 자, 그래도 뭐가 됐던 간에 지난 1월 달에 지수가 저점까지 13%의 급락이 나왔는데 2월 달의 흐름은 조금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새해는 설 이후부터니까 2월 달부터는 조금 양호한 흐름과 함께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빠르게 3000포인트까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는 2020년하고 21년 초 이때 흐름은 절대 잊어야 돼요. 아마도 이런 흐름이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10년 위기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0년마다 한 번씩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데 97년 IMF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 위기 그런 것처럼 아마도 10년이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수익률을 짧게 잡는 것도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봉을 보시면 작년하고 재작년 이때는 한 달 캔들이 거의 10%, 또 5%, 이때는 15%, 10% 정말 매일같이 상승 흐름이 나왔던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살펴보세요. 한 달 동안의 상승폭을 보더라도 거의 5%를 넘기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다시 방향성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빠르게 회복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너무 수익률을 높이 설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낮춰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도 2월달 계속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죠. 일반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의 주식시장이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도 많겠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았는데 다들 다시 찾아온 주말과 함께 에너지 많이 충전하시고요. 본격적인 흐름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과 함께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